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7차시 화학 2시간입니다. 자, 먼저 오늘 내용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잘못 설명한 게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댓글로 선생님 이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해서 봤더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혹시 수업에 집중하고 있어요. 자, 보면 선생님이 뻑큐 아닙니다. 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그 부피였고, 그 다음에 온도였죠. 이랬는데, 선생님이 뭐 얘기하다고 이렇게 됐었냐면, 섭씨 온도를 했을 때, 부피와 온도 간의 관계를 할 때, 그 함수식을 잘못 얘기해 주셨어요. 함수식을.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런 식으로 됐다가, 이런 식으로 됐었죠. 그랬을 때 여기를 이제 V0였고 이제 여기가 273도씨에서 여기서 273도씨에서 여기가 2V0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2V0. 자,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VT, T도씨에서의 온도, 네, V0, 0도씨의 온도 더하기 273분의 1T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그래프를 보면 여기 증가량이 273 증가할 때 보면 273만큼 증가할 때 273만큼 증가할 때 왜 색이 안 바뀌냐? 자, 273만큼 증가할 때 몇이 증가하냐면 V0만큼 증가하죠. 그쵸? 그럼 여기가 몇이 돼야 되냐면 V0가 돼야 되죠. 그쵸? 이거 이런 식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 유튜브 영상을 보면 여러분들이 얼만큼 듣고 있는지가 나와요. 얼만큼 듣고 있는지가 나와요. 했는데 좀 시청률이 저조하더라고요. 이게 영상을 또 신기한 거 뭐냐면 영상을 안 보는데 또 답은 알아. 이게 어디서 인터넷에서 찾는 건지 아니면 교과서에서 찾아보는 건지 한 20-30%가 듣더라고요. 근데 또 샤를의 법칙이 제일 높아. 시청률이.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왜 샤를의 법칙이 제일 높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또 고민에 대한 답은 분명히 나오지 않겠지만은 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알겠죠? 네,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자, 수소결합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수소결합.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뭐, 화학과 관련된, 혹은 뭐, 물리와 관련된 그런 과학과 관련된 과를 진학하게 될 친구들은 또 배울 거예요. 수소결합에 대해서. 알겠죠? 다음. 자, 일단 표를 한번 볼게요. 자, 표를 보니까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면 H2O와 H2S가 나와 있습니다. 그쵸? 이 두 물질에 끓는 점이 제시되어 있어요. 맞나요? 자, 끓는 점이 제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뭘 배웠었냐면 끓는 점이 높다는 것, 이거는 뭘 의미했어요?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강하다라는 걸 얘기를 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고 뭘 할 수가 있냐면 끓는 점이 물이 더 높다. 그쵸? 물이 더 높기 때문에 누가 더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강하다? 그쵸? H2O가 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봐봐. 분자량을 볼게요. 분자량을 보니까 지금 H2O가 H2S보다 분자량이 더 작죠? 그쵸?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분산력이 어떻다? 크다. 분산력이 크기 때문에 끓는 점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얘는 어때요? 분산력이 H2S가 큼에도 불구하고 끓는 점은 누가 높습니까? H2O가 더 높죠. 그쵸? 그러면 뭔가가 끓는 점을 좀 더 높게 하는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H2O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자, SH도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겁니다. 자, 뭐가 다른가요? 뭐가? 이 중간에 있는 얘가 다르죠. 그쵸? 원자가 달라요. 중심 원소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얘네 둘의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 전기 음성도가 달라요. 전기 음성도. 전기 음성도가 뭐였어요? 전자를 더 끌어잡아 당기는 정도였잖아요. 그쵸? 자, 산소와 황이 있어요. 자, 산소와 황이 있는데 전기 음성도는 누가 더 큽니까? 바로 산소의 전기 음성도가 더 큽니다. 그죠? 자, 산소의 전기 음성도가 더 크기 때문에 전자는 쌍극자 모멘트가 누가 더 크게 형성이 되냐면 물에서 더 크게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델타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의 정도가 그 부분 전하를 띠는 크기가 물과 이산화황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다? 이산화황이 아니라
그 H2S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쌍극자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기 음성도가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큰 상호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수소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소결합. 자, 수소결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아, 수소랑 결합되어 있으면 수소결합을 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인데 자, 이제 페이지를 넘어가서 얘기를 마저 해볼게요. 일단 수소결합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결합인 줄 알아요. 결합도 공유결합, 이온결합 있죠. 그런 결합처럼 수소결합도 수소랑 결합하고 있는 걸 수소결합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왜 결합이 붙었냐면 수소결합은 이렇게 분자 간의 상호작용을 이제 우리가 수소결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왜 결합이라고 해놨냐? 결합만큼 강한 상호작용이어서 우리가 이름을 수소결합이라고 붙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수소결합은 아무 때나 하느냐? 아닙니다. 언제 하느냐? 수소결합의 정의를 알아야겠죠? 수소결합. 자, 수소결합의 정의는 뭐냐? 자, FON과 결합된 H가 얘네가 이 H가 누구랑 다시 상호작용하는 거냐면 옆에 존재하는 분자 FON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수소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볼게요. 자, 말 그대로 해석해 볼게요. 자, HF. 자, F와 결합된 누가 있습니까? H가. 그쵸? 다시 누구랑 옆에 있는 분자의 F와 상호작용하는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수소결합이라고 얘기한다. 이해하셨나요? 자, H2O도 한번 볼게요. H2O도. 자, 보면 누가 산소입니까? 얘가 산소죠. 얘가 산소예요. 자, 산소와 결합하고 있는 이 H가 옆에 있는 분자, 여기에 있는 FON과 이 N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얘를 뭐라고 한다? 수소결합이라고 한다. 알겠죠? 오해하지 마세요. 결합은, 여기서 얘기하는 수소결합은 공유결합이나 이온결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자 간의 상호작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왜 이름에 결합이 들어갔느냐? 그거는 결합만큼 강한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결합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죠? 자, 수소결합을 공부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수소결합에 대한 근거.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고 한번 근거를 얘기해 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이쪽 부분을 한번 봐볼까? 이쪽 부분. 자, 이쪽 부분을 한번 봐볼게요. 자, 이쪽 부분을 봐보니까 같은 조개에서 주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지금 끓는 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죠. 끓는 점이 왜 증가해요? 끓는 점이 왜 증가합니까? 끓는 점은 자, 여기를 보면 끓는 점이 증가하고 있어요. 끓는 점이 증가하고 있는데 분자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분산력 또한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죠. 그렇죠? 끓는 점이 증가하는 이유는 분산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죠? 분산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얘네들. 자,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분자량이 증가할수록 분산력이 강해져서 끓는 점이 커져야 되는데 얘네들 보니까 지금 분자량이 턱없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의 끓는 점이 지금 어때요?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다는 얘기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배웠죠? 뭐 때문이다? 수소결합 때문이다. 자, 수소결합의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전기 음성도가 FON 굉장히 크죠. 작은 H와 결합이 되면서 전자에 편극되는 양이 굉장히 크겠죠. 그러면서 전하의 양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부분 전하가 굉장히 크게 형성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인력이 강해지는 거겠죠. 근데 경계선이 생깁니다. 어디서 생깁니까? 여기 딱. 너까지는 아니야. 딱. 탄소까지. 자, 우리가 주기를 보면 17족, 16족, 15족, 14족 이렇게 되죠. 근데 17족, 16족, 15족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감소해요. 14족이 누구냐면 탄소죠. 그러면 수소결합이 형성되는데 누구까지는 아닙니까? 딱 탄소에서 끊기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수소결합을 할 때 FON에서 끊긴 이유가 뭐냐? 탄소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이렇게 끊어준 거예요. 왜? FON까지만 이렇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체계를 뭘로 만들었다? 수소결합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쵸?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알았으면 어떻게 하느냐? 개념을 적용해 봐야겠죠. 문제에다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결합이나 아니면 수소화합물에 끓는 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서 복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같이 할 거는 뭐냐면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보죠. 자, 13번 볼게요. 자, H2O 분자에서 자, 얘네들이 분자 간의 힘이 작용할 텐데 분자 간의 힘이 작용하는 것들을 다 고르라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기억부터 디귿은 각각 수소결합, 분산력, 쌍극자 힘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있죠. 이제 각각. 여기서 각각이라고 안 하고 중 하나이다 라고 해도 문제는 괜찮게 풀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더 어려웠을 것 같은데 여튼 자, 그러면 얘가 뭐냐면 이제 수소결합이겠죠. 그렇죠? 수소결합. 다음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죠? 쌍극자 힘이겠죠. 쌍극자 힘.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분산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각자 수소결합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FON과 결합된 H가 다른 FON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수소결합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H2O는 수소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 중에 대표적인 하나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소결합은 맞습니다. 자, 니은 쌍극자 힘. 자, 쌍극자 힘은 왜 나타난다 그랬죠? 그렇죠. 극성 분자에서 뭐가 존재해요? 그렇죠. 쌍극자가 존재를 하죠. 쌍극자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전하라 그랬죠. 부분전하. 자, 여기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부분적인 전하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상호작용하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쌍극자 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분산력은 뭐였나요? 자, 분산력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분산력을 자, 무극성 분자에서 자, 무극성 분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자에서죠. 그렇죠. 편극이 일어났을 때 뭐가 생깁니까? 그렇죠. 순간 쌍극자가 생겨요. 자, 순간 쌍극자가 생긴다. 즉 델타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가 형성된다. 그럼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뭐가 작용한다? 그렇죠. 인력이 작용한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분산력이라 그런다.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수소결합은 일단 H2O는 무슨 물질이에요? H2O는 그렇죠. 극성 분자죠. 극성 분자.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극성 분자입니다. 자, 극성 분자니까 얘네 수소결합 당연히 작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쌍극자 힘 당연히 작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분자에서 작용하는 분산력도 작용할 거고요. 그러면 기억부터 디귿까지 해서 H2 분자에 작용하는 힘은 기억, 이은, 디귿 모든 힘이 되겠죠. 그쵸? 자, 15번 볼게요. 자, 15번. 그림은 세 가지 물질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이다. 가부터 다는 각각 H2O, H2S, H2SE 중 하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 그때 표 봤었죠. 이게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표가 이런 식으로, 그쵸? 끓는 점이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 너무 높죠? 자, 이건 어떤 식으로 돼 있었냐면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친구가 막 물어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외워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그건 아니에요. 자, 우리 일단 극성 분자에서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 중에서 누가 더 힘이 강할까요? 당연히 극성 분자겠죠. 왜냐하면 극성 분자 같은 경우는 분산력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쌍극자 힘도 있죠. 무극성 분자는 분산력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극성 분자가 강할 거고, 그 다음 수소결합을 제외한 나머지는 극성이 비슷하다면 뭐가 크면 클수록, 그렇죠?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뭐가 세? 분산력이 세겠죠. 그렇죠? 자, 볼게요. 자, 여기서 얘가 뭐였냐면 이제 H2O였겠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H2S였을 거고, 그 옆에는 H2SE였을 거예요. 기억나나요?
그쵸? 그럼 일단 가, 나, 다 중에서 끓는 점이라고 얘기하고, 자, 가, 나, 다 중에서 누가 누군지를 일단 먼저 정해야겠죠. 자, 끓는 점이 제일 높은 H2O 여기서 볼게요. 기존 끓는 점 얘가 제일 높네요. 그럼 얘가 뭐가 될까요? 그렇죠. H2O가 될 거예요. 자, H2S와 H2SE. 자, 끓는 점 누가 높습니까? H2SE가 높겠죠. 그러면 여기가 H2SE가 될 텐데, 나가 H2SE가 될 텐데, 얘가 좀 불확실해요. 문제를 풀다 보니까 얘가 좀 불확실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분자량이 있잖아요. 분자량을 생각하면 되겠죠. 자, 분자량을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자, 분자량이 뭐라 그랬냐면, 분자량이 제일 큰 거 누굽니까? 나죠? 얘가 곧 뭐라고요? H2S이라고요. 그 왼쪽에 있는 건 그럼 당연히 H2S겠죠. 그쵸?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한번 보죠. 가는 H2S이다. 맞는 얘기죠. 자, 나가 가보다 끓는 점이 높은 주된 이유는 쌍극자 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나가 가보다 끓는 점이 높은 주된 이유라고 그랬어요. 주된 이유. 그쵸? 자, H2S와 H2SE에서 만약에 나가 더 높은 게 쌍극자 힘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당연히 전기음성도 차가 얘가 더 커야겠죠. 근데 전기음성도는 누가 더 큽니까? S가 더 크죠. SE보다. 그럼 얘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쵸? 주된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주된 이유는 그렇죠. 분자량이 큰 분산력이다. 분산력이 주된 이유겠죠. 그렇죠. 이해하셨나요? 자, 밑에 다는 분자 사이에 수소결합을 한다 라고 얘기했죠. 자, 얘는 일단 땡. 다는 분자 사이에 수소결합을 한다. 다의 정체는 H2O죠. H2O는 어떤 결합? 수소결합을 하죠. 자, 우리가 공부했던 거 복습하는 차원에서 H2O 말고 또 수소결합을 하는 대표적인 예 뭐가 있을까요? HF, NH3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해하셨죠?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제발 복습 철저히 하시고요. 영상 꼭 보시고요. 알겠죠? 그럼 안녕.